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경제TV입니다. 4월 29일 화요일 시장 전망 대응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증시의 일기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요. 제가 좀 오전에 상장사 대표님 만나는 일이 있어서 시장을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참 오늘 일이 많았네요. 그래서 제가 제일 놀랬던 게 길 가다 보니까 막 줄을 사람들이 쭉 서 있길래 뭔가 봤더니 SK텔레콤 대리점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심 해킹 사건이 생각보다 크구나. 그리고 또 만나러 도착해서 빌딩에 지하에 갔더니 또 줄을 쭉 서 있길래 저 집 어느 맛집인가 싶어서 그냥 봤더니 거기도 또 SK 대리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이게 사실 그동안에도 통신사들이 해킹당한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보통 그런 해킹은 이름,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 해킹에 끝났는데 유심이 근본이 이렇게 해킹된 건 처음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반향이 크더라. 자, 그 속에서 시장 내부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많았어요. 특히 보니까 한미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SK텔레콤, SK하이닉스에서 한미 반도체 장비 방 빼라 뭐 이런 분위기까지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 장비 전반을 대해서 지금 굉장히 상당히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하는 뉴스가 나서 한미 반도체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HPSP와 EST, 그래서 EST가 특허 3건을 이제 무효를 했는데 소극적 권리 심판 확인이죠. 그런데 2건에 대해서 특허 심판을 이용했다 하면서 HPSP가 좀 빠진 이런 거 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힘든데 그 바람에 한미 반도체가 좀 최근에 올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 빠지고 있으니 이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HPSP는 좀 다른 얘기예요. 자, 오늘 그런 얘기 나오면 다들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HPSP는 수출 비중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국내 비중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 국내에 특허 분쟁이 막 그렇게 매출에 큰 영향도 주지 않고 또 ESD가 특허에 관해서 2건에 대해서 뭐 이겼다 하더라도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리포트 보시면 4038 이런 뉴스가 나면요, 여러분들이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403870 쳐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하 대표가 5분 만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리포트를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예전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수소 어닐링 장비다. 수소 어닐링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위에서 볼게요. 이게 길이인데 막 좀 패였습니다. 좀 패여 있으면 차들이 속도를 못 내잖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메꾼다 보시면 됩니다. 어닐링이라는 걸 메꿔서 전자가 이동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비다. 근데 보시듯이 고압이잖아요. 고압. 그래서 이 장비는 이 세계에서 HPSP만 만들고 있어요. 고압 수소. 핵심은 저온입니다. 저온. 저온이다 보니까 고온이 되면 여러 메탈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저온을 한다 하는 게 핵심인데 어쨌거나 고압 수소니까 잘못하면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쉽지가 않다. 말씀드린 수출 비중이 85%라서 대만의 TSMC가 한국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TSMC가 이 장비를 쓴다 하면 얼마나 이 장비가 독보적인지 알 수가 있어서 ESD 저런 것 특허 문제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지식이 부족한 분들의 반응이다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USD가 장중에 이렇게 막 사는 분들은요, 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물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지식이 있으면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하루 정도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보면요, 보로노이는 지금 4월 25일 미국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4월 25일 금요일부터 미국 시간에서 4월 30일까지 합니다. ASCO 미국 암학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보로노이가 좀 발표를 했는데, 또 뉴스에 팔라 이런 내용이 나왔고, 다음에 오름 테라피틱스가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요, 오늘 하한가까지 갈 일이 아닌데, 오름 테라피틱스도 한번 볼까요? 우리 이런 거 나오면요, 475830 우리 하 대표 또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475830 제가 이미 리포트를 써놨죠. 이렇게 많으면 전체 게시판 하지 말고 종목 리포트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시면 리포트만 나오죠. 자, 오름 테라피틱은요, 제가 여기도 써놨어요. 지금 오늘 임상을 중단한 게 요겁니다. OMR 5029. 그래서 내가 자세히 써놨어요. 제가 임상 1상에서 중대한 이상 사례라 부작용이 심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환자 등록을 중단했다. 이것 때문에 이 회사가 상장되는데 사실 에러를 많이 겪었더니, 그래서 OMR 5029는 이미 상장 전부터 상당폭 반영되어서, 그래서 2024년 11월 상장을 추진하다가 철회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2025년 2월에 수요 예측에서도 아주 공모가 하단보다 더 낮은, 이때는 지금 신규 상장이 많아서 신규 상장주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런 정도까지 이미 그 상장 전에 공모가에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임상 중단했다, 새로운 일도 아니고 치명적인 일도 아니다. 물론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요, 주력이 OMR 615 하나예요. ORM 6이 이거는 브리스톨 마이어사에 기술 이전했는데 선급금이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 1억 달러면 엄청 많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기술 이전하면서 받은 금액 중에 제일 큰 거예요. 1억 달러. 요거는 설사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이 물질을 다시 돌려준다 하더라도 1억 달러는 그냥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못 돌려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술 이전 계약금은 그 계약금이 높을수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상대가 신경을 썼다 이런 건데, 지금까지 우리 지금 유한양행 오스코트가 레이저 티닙이 계약금이 5천만 달러였어요. 그래서 5천만 달러면 이렇게 많다 할 수도 없고 적다 할 수 없는데 1억 달러 정도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임상 브리스톨 마이어스 하고 있다. 이게 주력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ADC가 지금 제일 핫한 그 표적 항암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A가 안티바디고요. 항체, D가 드러그입니다. 그걸 링크로 연결한 거거든요. 그 링크는 리가켄 바이오가 이거 꽉 쥐고 있으면 잘합니다. 링크,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는 요거 전문이고, 돈 되는 거니 항체를 잘 만들어야죠. 항체를 잘 만들어야 이 항체가 암세포에 딱 안내를 해주면 링크가 딱 떨어지면서 이 드러그가 암세포를 딱 공격하는, 타겟으로 하는 그런 건데, ADC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걸 적용을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회사 기준 DAC라는 게 이 드러그 대신에 단백질 분해제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그레이더, 그래서 이쪽에 항체와 페이로드, 이게 이제 드러그인데, 이게 소위 말해 드러그인데, 이거 대신에 표적 분해 단백질, 표적 단백질 분해 요걸 결합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많은 암종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지금 개척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이렇게만 한다면 뭐 대단한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이거를 ORM 6151이 이렇게 브리스톨 마이어에 이걸 지금 기술 이전을 했다. 1억 달러를 받고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력이라서 바닥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나서 하한가를 갔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버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아시면 쉽게 전략이 서시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펀드 같으면요. 오름 테라퓨틱에서 제가 만약에 펀드 같으면 지금 가격이면 저는 펀드 같으면 사모읍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가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안정을 좀 찾으면 저로의 매수 찬스가 한번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절정은 뭐냐, 하나오션에 대한 산업은행이 지분을 매각하겠다. 지분이 적지도 않았어요. 산업은행이 지분이 19.5%나 있는데 이 지분을 블록딜러 매각하겠다. 이런 게 잠깐다고 뉴스 나오는 바람에 이 정규장에는 멀쩡하게 끝났는데요. 정규장에는 하나오션이 멀쩡하게 끝났습니다. 정규장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0.7% 정도로 끝났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 이렇게 6.8%나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래 오늘 월요일은요 정말 좀 평소보다 훨씬 좀 여러 일들이 많았다. 정말 다사다난하고 어수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대표적인 호텔신라인데요. 호텔신라가 금요일 장마치고 실적이 나왔는데 월요일 날 아침부터 상승 출발해가지고 12.8%나 올랐어요. 그렇다면 이 회사 실적이 엄청 좋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25억 영업 적자의 영업이익이 작년은 그냥 적자 전환한 거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좋게 해석하는 거죠. 뭐냐? 예상보다 영업 적자가 적었다. 혹은 드디어 실적의 바닥을 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좀 제가 볼 때 공감하기 힘든 억지 주장이죠. 왜냐? 이 면세점이 지금 실적이 악화되는 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따이공들, 중국의 따이공들이 중심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다 개별 관광이죠. 개별 관광 온 사람들은 면세점 가서 안 사고 이렇게 올리브영, 다이소 이런 데 가서 사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여행의 패턴이 변했기 때문에 면세점이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시절은 끝났다. 면세점에 가가지고 뭐 한국 화장들 막 다이공들이 사가 중국에 공급하고 이런 시절이 끝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닥을 지났을지는 몰라도 막 드라마틱하게 돌아서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이렇게 올랐다. 이 말은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별자 않은 뉴스인데도 근데 호텔신라가 1분기 실적이 별로일 거다. 근데 별로인 게 막상 드러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 종목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 뉴스에 팔라 이런 대응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단타 대응에 있어서. 그래 지금 시장은요. 뭔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지난주에 쭉 올랐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타임입니다. 숨고르기 타이밍에서 오늘 또 유독 월요일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더 어수선한데 그래서 지금은 차분한 재정비 그러니까 손절매할 종목은 손절매하고 내가 지금 주도주 못 잡은 거 지금 주도주라 하면 뭐 조선, 군함 포함이죠. 그 다음에 방산 또 뭐 석유, LNG 개발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쪽이 주도주고 그 외에 뭐 바이오도 오늘은 많이 빠졌습니다. 바이오 등등도
좀 옆에서 거드는 그런 장세인데, 그래서 또 4월 30일 날은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장남이 방한해서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방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군함이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도주 못 실으신 분들은 이제 주도주를 좀 조정 때 저점 매수하는 그런 기회 삼기도 하고, 또 지금 너무 변두리에 있는 종목들은 정리하고 이러면서 포트폴리오를 정돈할 시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연휴를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좀 차분히 정돈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제 실적도 봐야 돼. 실적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쁘리라, 에코프로 BM 같은 거 실적 나쁘리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나쁘리라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 호텔 신라의 반응을 생각한다면 나쁘게 나오더라도 단타로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적들이 쭉 나오는데, 요 실적주들 어떻게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분한 재정비의 시간,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그렇습니다. 자,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해주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제 좋은 기운이 여러분한테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또 수요일 날 정시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